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라이스트 리브스의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11월 막 10일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역시 10일 맞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의 최대의 루저는 패배자죠.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을 제가 한 5시간 반 전에 제가 보면서 이걸 좀 소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좀 일찍이 제가 오늘 또 저녁에 좀 늦게 여기 시간으로는 새벽 한 12시입니다.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대다수가 그렇죠. 네, 이번 선거 지난 중간 선거를 치르고 다들 의아해 했었습니다. 그 레드 웨이브라고 하는 그 공화당이 아주 이번에 그 압승을 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들을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습니다. 지금 공화당 하원은 물론 이 하원은 공화당에게 오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213석으로 있는데 이제 잘 되면 219석에서 어떤 건 220석, 221석 그러는데요. 본래는 공화당 하원에서 15석 내지 30석을 늘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었는데 보니까 218석을 넘을 때 이제 다수당이 되는데요. 한 표만 더 해도 219면 단 한 표만 가지고 그렇게 다수당이 되는 거는 좀 위태합니다. 그리고 힘이 좀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공화당에서는 많이 실망했고 또 민주당에서는 또 아주 가슴을 쓸어내렸고 네, 지금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제가 전날 7일 밤에 여기 시간으로 7일 밤에 여러분들에게 공화당이 그 상원 하원에서 승리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그대로입니다. 네, 그때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상원도 어떻게 될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한참 분석하고 따지고 그럴 때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는 공화당의 최대의 루저다. 네, 이런 제목의 글이 나왔습니다. 제가 공감하는 바가 있었는데 이 제목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야 되겠다. 한국에서 어저께 신문 보니까 바이든이 완패한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완승을 한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일보에 어제 신문에 나온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뭐든지 본 토박이에서 우리가 거기에 사정을 끄집어내야죠. 월스트리트 저널이 하는 말을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 신문이면서 또한 아직도 양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뢰하고 또 읽고 또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네, 트럼프가 공화당의 최대의 루저다. 네, 불과 한 5시간, 6시간 전에 이런 기사가 올랐습니다. Trump is the Republican Party's biggest loser. He has now flopped in 2018, 2020년, 2021년, 2022년. 네. 트럼프는 공화당의 최대의 루저다, 패배자다. 그는 2018년, 2020년,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완전히 실패했다.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에서 패배하기 위해 활동하지 않을 때 민주당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궁금해해야 한다. 네. 도널드 트럼프가 선거에서 활동하면 패배한다 그거죠.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뭘 할 것인가? 아주 그런 sarcastic한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궁금해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화요일에 지난 화요일에 전직 대통령을 전 트럼프 대통령을 캠페인의 중심 이슈로 삼는데 다시금 성공했기 때문이다. 네, 민주당이 그냥 이 트럼프 대통령을 선거 전에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왜? 그 때문에 이제 민주당의 표가 올 것을 알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거죠. 트럼프는 민주당이 그렇게 하는 것을 도왔기 때문이다. 네. 트럼프를 닮은 공화당 후보자들은 트럼피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트럼프를 닮은 공화당 후보자들은 분명히 이길 수 있었던 주들의 투표함에서 실패했다. 네, 트럼프의 그 주장, 선거를 2020년에 훔침을 당했다. 네, 스톨런 저쪽에서 훔쳐갔다. 내가 진짜 대통령이고 바이든은 가짜 대통령이다. 선거는 완전히 사기고 조작이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함께 혹은 그 이상으로 주장하는 그 사람들이 공화당 그 후보자들에 있었는데 그들이 분명히 이길 수 있었던 그 주들에서 패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럼프가 다음 주에 공표를 하게 될 다음 주 1월 15일 날 14일, 15일 그러는데요. 네. 트럼프가 매우 큰 선언을, 빅 어나운스먼트를 매우 큰 선언을 하기 전에 그게 뭘까요? 네, 대통령 2024년 대선의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죠. 네, 이것은 트럼프가 다음 주에 공표할 그의 매우 큰 선언, 그것을 하기 전에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었을 리가 없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에 이렇게 그 대선에 자기가 후보로 나오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very, very, very 하면서 매우, 매우, 매우 나올 것이라고 두 번이나 그렇게 반복을 했어요. 네, 그렇게 그 공화당이 막 압승을 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민 그 후보들, 자기와 같은 훔친 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요소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되고 상원, 하원이 되고 등등 그렇게 되면 자기가 이제 대선에 나오기에 유리해진다. 아주 익사이팅에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때 상상하고 있었던 것이었을 리가 없다. 그러나 그 패배는 공화당이 2024년 전에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네, 이번에 사실 공화당이 그런 말을 이 공화당 정치 논평가들이 이야기를 하죠. 네, 오늘도 아까 제가 봤습니다. 이 바이든은 역사상 가장 트루먼 대통령 이후에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인기가 없는 그런 대통령인데 그를 상대로 해서 이번에 압승을 해야 마땅한데 공화당이 이렇게 저조한 이런 것에 대해서 공화당이 크게 각성해야 된다고 그렇게 아주 유명한 보수 평론가가 오늘 그렇게 아주 강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네, 2024년 참 중요하죠. 대통령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국가가 막 바뀌기 때문에 대통령이 바뀌는 데 따라서 또 이 수많은 이 태아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구출을 받거나 그렇게 되고 도덕적인 풍조가 달라지고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국가가 되느냐 아니면 그게 그렇게 안 되느냐 하는 정말 중요한 그래서 제가 2024년을 염려하기 때문에 우려하기 때문에 오늘 이런 방송도 이렇게 재빨리 여러분들에게 빠른 시간 내에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화당이 들어야 됩니다. 네, 이번에 각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 패배는 이번에 공화당의 패배로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트럼프의 패배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화당이 2024년 그 대선 전에 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었는지 모른다. 맞습니다. 상원 지도를 보면 그 메시지는 더 분명할 수 없을 것이다. 상원 세닛 맵을 한번 볼까요? 뉴햄프셔주에서 트럼프가 지지한 공화당원 단 볼닥, 이 사람이 매기 하산, 민주당 현 상원 의원에게 53% 대 45%로 아주 진짜 패배한 거죠. 네. 그와 동시에 재선된 공화당원 주지사 스누누는 맨 뒤에 제는 빼야 되겠습니다. 스누누는 16% 차이로 이겼다. 뉴햄프셔가 이길 수 있었던 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화당 주지사 스누누가 이번에 재선에 나와서 민주당 그 상대방에게 16%의 큰 차이로 대승을 이번에 한 뉴햄프셔 주기 때문에 이번에 거기에 그 나온 사람이 공화당원 그 후보가 상원 후보가 이겼어야만 된다. 근데 패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8% 차이로 패배했으니까 진짜 진 겁니다. 애리조나주에서 트럼프가 지지한 공화당원 블레이크 마스터스는 이 사람 또 아주 트럼프 이상으로 그렇게 훔친 선거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상원 의원 마크 켈리에게 51% 대 46%로 여기도 패했습니다. 이 애리조나주는 이 레드 스테이트입니다. 이 공화당 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패배를 한 것이에요. 55% 차이로. 그런데요, 이것은 성공적인 주지사 덕 두시가 이 애리조나주의 공화당 주지사인 덕 두시가 2018년에 14% 차이로 이겼던 주다. 이렇게 그 레드 스테이트 공화당 주라고 하는 겁니다. 듀시는 상원 의원 자리를 얻을 수 있었을 것이다. 듀시가 나왔더라면 그렇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듀시와 전쟁을 하기로 공약을 했다. 왜냐하면 듀시가 2020년에 사기 선거 주장에 대해서 트럼프와 동조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듀시가 이번에 그 상원 의원 선거에 마스터스를 대신해서 나갔더라면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듀시가 자기 선거 사기 주장을 동조하지 않으니까 마스터스를 그만큼 약체 마스터스를 그렇게 추천했다가 이번에 패배하게 된 건데 마스터스의 패배는 곧 트럼프의 패배다 그 얘기입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트럼프가 지지한 공화당은 메멧 오즈는 잘 알려진 사람입니다. 네, 미국의 의사고. 근데 존 페터맨 아주 약체인데 존 페터맨에게 51% 대 47%로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오즈가 그 몇 시간 전에 페터맨에게 당신이 이겼다 이렇게 승복을 했어요. 이 오즈도 그 선거 사기 주장을 하는데 함께 동참을 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미인 거예요. 네. 여기는 펜실베니아주는 공화당에게 힘든 주는 맞아요. 네, 힘든 주는 맞는데 이 존 페터맨은 약한 후보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Medicare for All, 사회주의로 가는 이 메디케어 정책, 그것을 원하는 그런 기록을 가진 좌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좌파. 아주 이번에 나온 그 후보들 그 민주당 후보들 가운데 제일 하여튼 그 급진 좌파가 이 페터맨이었습니다. 셰일가스를 채취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원했고 뇌졸중에 지난 5월에 뇌졸중이 와가지고 쓰러져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이 오즈하고 이
페터맨이 함께 서로 이제 토론을 하는 거기에서 제대로 이야기를 못할 정도로 그랬었어요. 데이비드 맥코맥은 더 나은 리퍼블리칸 후보였을 것이다. 더 나은 공화당 후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2020년 선거가 훔친 선거라고 말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래서 트럼프는 오즈를 지지했고 오즈가 나가서 떨어진 겁니다. 패배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함께 패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비드 맥코맥은 제가 요거 나오기 전에 그 월스트리트 사설, 월스트리트 저널의 사설을 보니까 이 사람이 나갔더라면 능히 페터맨을 꺾고도 남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원 의원 여기 아까 아리조나에서 조금 전에 그리고 여기 지금 펜실베니아주에서 두 명 다 이 공화당원들이 그 제대로 된 사람들 뭐 듀스 여기에서는 맥코맥 이런 사람들이 나갔더라면 두 석을 다 가져올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공화당이 그 상원을 가져올 그런 확률이 많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둘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상원 의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참 피말리는 일입니까? 그렇죠? 네. 이 하원을 가까스로 얻었는데 상원도 함께 얻어야 행정 권력을 이 바이든의 이런 하려고 하는 일을 막고 견제하고 바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데 상원이 이렇게 저도 아주 이 트럼프의 이런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선거 전이니까 말을 안 했지만 선거 끝나고 나서 아주 그냥 제가 속이 상했던 겁니다. 괜히 그 사모에게 막 제가 막 그냥 막 짜증을 내고 막 속이 상한 얘기를 막 하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월스트리트 저널 사설이 나온 걸 보면서 제가 참 공감을 많이 했어요. 나와 같이 느끼는 사람, 나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쓰는구나. 다행스럽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한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이런 양심의 목소리, 이런 이성의 목소리가 나와야 2024년 대선에서는 패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주에 트럼프가 지지한 공화당은 허셜 워커는 레필 워낙이 민주당 지금 현재 상원 의원입니다. 그에게 49.4% 대 48.5%로 지고 있다. 이 경우는 12월의 결선 투표로 갈 것이며, 네, 그렇게 결정이 됐어요. 조지아주에서는 50% 이상 나오는 후보가 없으면 다시 결선 투표를 해서 거기서 이제 후보자를 고르는 그런 주입니다. 네, 그래서 12월 6일인가 결선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달 더 지나서 우리가 결과를 알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이제 그때 워커가 다시 선거를 해서 결선 투표에서 이길 수도 있어요. 네, 이겨야죠. 네, 이겨야 지금 여기서 이겨야 이 상원의 다수당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습니다.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는 상태로 끝났어요. 참 마음 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 조지아주에서 주지사 브라이언 캠프는 8% 차이로 아브람스를 이겼어요. 민주당의 아브람스를 이겼습니다. 워커가 후보로서 결함이 있다고 하는 건 분명하다. 그러나 트럼프가 예비선거에서 그를 도왔고, 왜 도왔습니까? 자기 주장과 동조하니까. 선거 사기 주장.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면서 말이죠. 그럼 남이 거짓말했다고 그러고 그런 주장에 동조해가고 참 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미국이 공화당은 여기 지금 링컨의 정당이 아닙니까? 그렇게 술술을 부리고 그렇게 해야 그 정치적인 그런 계략을 하고 음모론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래야 뭐 대통령 당선 다시 되고 뭐 미국의 정치를 이끌어갑니까? 여기 그 정직한 에이브는 어떻게 대통령이 됐습니까? 미국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땅인데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계속자가 인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후보자들이 선택되지 않고 워커가 됐는데, 네. 오하이오주에서는 트럼프가 지지한 J.D. 벤스는 팀 라이언, 현직 민주당 하원 의원을 상대로 53% 대 47%로 확실한 승리를 쟁취했다. 네, 이건 그 트럼프의 승리입니다. 네, 여기 한 승리가 하나 나와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 마이크 드와인은 26% 포인트 차이로 이겼다. 공화당의 드와인은 무려 26% 차이로 민주당을 따돌리고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하이오주는 레드 스테이트거든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주에서 벤스가 다행스럽게 이겼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렇게 뒤처지다가 벤스는 그런데 형편없는 기금 모금자였다. 10월 19일까지 그는 1200만 불을 모금을 했는데 그의 상대인 라이언은 4700만 불을 모금했다. 거의 4배가 4배로 모금했네요. 벤스를 구한 것은 공화당 상원 리더십 기금으로부터 나온 3200만 불이었다. 이것을 막 그냥 벤스에게 막 주어서 벤스가 그걸 선거 비용으로 쓰고, 네. 자기 1200만 불에다가 3200만 불, 4400만 불, 네. 그래도 라이언보단 400만 불이 적네요. 그 기금은 미치 매코넬, 이 상원 지도자, 공화당 상원 지도자와 제휴를 한 슈퍼팩에서 나온 기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벤스가 이겼어요. 벤스가 이 돈을 가지고 계속 선거를 해서 벤스는 10월 중순까지 여론조사에서 뒤처졌었다. 여기에서 긴급 수혈을 해주지 않았더라면 벤스도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덧붙이면 이렇게 자기가 트럼프가 자기가 이렇게 지지한 후보들을 내세운 다음에는 자기 지금 기금이 한 2억 불 정도가 있습니다. 이 세이브 아메리카라고 하는 그 기관에 이제 공화당원들이 돈을 준 것 때문에 돈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을 쓰지 않고 있다고 계속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여기에서 지금 이 3,200만 불을 이 상원 기금에서 나오는데 본인은 200만 불 정도밖에 내놓질 않아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비판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트럼프가 지지한 더 메스트리아노는 14% 차이로 패배했다. 이 사람도 선거 사기 주장을 트럼프보다 더 하는 사람이에요. 패배했어요. 이번에 왜 패배했느냐 공화당이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몰상식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투표자들이 이 물가 때문에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화당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 마음을 바꿔서 민주당의 표를 던졌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자체 내에서 지금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팀 미셸 위스콘신주에서, 튜더 딕슨 미시건주에서 패배했는데 이 다 공화당원 트럼프 지지한 사람들 다 이길 수 있는 주지사 선거였는데 패배했다고 합니다. 미시간주에서 트럼프는 예비 선거에서 존 깁스가 그 당시 공화당 하원 의원인 피터 메이저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왔다. 왜냐하면 메이저가 트럼프를 탄핵하는데 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깁스를 밀어서 깁스가 이제 후보로 나왔는데 13% 차이로 또 패배를 했네요. 그건 트럼프의 패배입니다. 워싱턴주에서 하원 의원인 제이미 헤레라 뮤틀러 역시 트럼프를 탄핵하는데 투표했다. 트럼프는 예비선거에서 조 켄트가 뮤틀러를 패배시키도록 도왔다. 그런데 그렇게 올려놓은 켄트가 선거에서 또 패배한 겁니다. 참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다른
좀 대체할 수 있는 뭐 본래 잘하는 사람들이 나갔더라면 이번에 상원도 반드시 확보할 수 있었는데 트럼프는 그의 후보들을 돕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 외에 캠페인의 마지막 몇 주 동안 조용히 지낼 수가 있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돕는 길이었었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게. 그리고 돈으로 도와주는 게 자기가 지지한 후보들을. 근데 인색하게 여기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하면 마이저같이 아주 그냥 구두쇠같이 내놓지 않고 뭐 자기 이제 대선에 쓰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하간에. 그러나 그는 재정적인 지원은 거의 하지 않고 재정적인 지원은 안 하고 도리어 집회를 하며 민주당의 손에 놀아놨다. 집회하면 할수록 민주당이 유리하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라트로브, 이건 펜실베니아주에서의 트럼프 집회는 2020년에 그 주에서, 펜실베니아 주에서 트럼프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던 교회 서버번, 교회 투표자들을 자극해서 결국은 오즈에게 손해를 끼쳤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됐을 그 집회는 하고 했어야 될 돈은 돕지 않고 2016년에 매우 미움을 받고 있었던 미국에서 아주 미움을 받고 있었던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로 예상 밖의 승리를 했던 트럼프는 2016년 이후로 선거 패배에 있어서 완벽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공화당은 2018년의 선거에서 트럼프의 낮은 지지율 때문에 두들겨 맞았다. 트럼프 자신은 2020년에 패배했다. 그런 후에 트럼프는 자신의 패배를 뒤집는 일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화당 지도자들을 비난하므로 2021년의 조지아주 결선 투표를 방해했다. 그때 2명의 상원 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사보타지하는 바람에 방해를 하는 바람에 그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은 뽑히는 게 아니라 민주당원들이 둘이 뽑혀서 상원을 민주당 손에 넘겼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때문에 민주당이 상원을 지배하게 만들었고 바이든 대통령이 무려 1.9조 달러 코비드 지출을 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만들었고 또 바이든이 리버럴 대법원 판사를 좌파 대법원 판사를 지명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바이든이 7천억 불의 환경과 관련된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게 만들었다. 이게 누구 책임이냐? 트럼프 책임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때 그 상원이 민주당 손에 넘어가도록 한 사람이 책임질 사람이 트럼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자꾸만 이제 선거 사기당했다고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 카운티에서 제일 그 선거 이 공화당원들이 선거 투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이제 트럼프는 2022년 선거를 망쳤다. 그리고 이 망친 일은 2년간 민주당에게 상원을 넘겨주게 만들 수도 있다. 아직은 결정이 안 났지만, 네, 그렇게 될 수 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정책에 있어서 성공했다. 그렇죠. 전 늘 그 얘기했습니다. 가장 성공한, 정책적으로 성공한 대통령이다. 감세, 규제 철폐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트럼프는 공화당 의원들이 연속적인 정치적인 낭패를 겪도록 이끌었다. 일전에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이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승리에 있어서 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공화당 의원들이 패배에 있어서 질려 있다. 2018년, 2020년, 2021년, 이번에 2022년 패배함으로 그렇게 질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이번에 그 2024년에 백악관은 꼭 탈환을 해야 되는데요. 네, 상원 선거도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선 투표가 또 12월에 있을 것이고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그 민주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대통령 후보가 나와야 됩니다. 이번에 아주 다크호스가 나왔죠. 네, 그 플로리다 주지사 드샌티스 주지사가 거의 60%로 거의 20% 차이로 그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다시 재선에 성공을 해서
뭐 요새 지금 뭐 아주 트럼프와 치열한 대선 후보 경쟁을 벌일 그런 이 준비가 됐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정말 2024년에 승리할 수 있는 대선 후보를 뽑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쏟아놓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말씀이 응한 줄 믿습니다. 거짓 증인은 망할 것이요 그의 말을 듣는 자는 영원히 망할 것이라. 네, 거짓말 함께 따라하면 함께 망합니다. 이번에 이것이 이루어졌어요. 2024년에 또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의로움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에게 치우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의로움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목사로서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정치적인 일이 아니라 여기 목사로서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링컨같이 의로운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야 하고 공직자들이 돼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들은 물러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한국을 위해 그렇게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이 일이 여러분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과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 읽어드리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여러분 이 사역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는 이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주일 이 선한일에 참여해 주시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미국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통해서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우리 미국과 또 한국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